12라운드 세 번째 경기입니다. 7승 3패로 1위에 지금 올라있는 한국물가정보와 4승 6패 정관장 황진단 팀의 대결인데요. 1부는 한국물가정보가 2대1로 앞서게 됐습니다. 네, 일단 물가정보팀이 굉장히 좋은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고요. 특히나 이제 허용호 선수가 0대5의 그 악조건 속에서 상대 전적을 뒤집었다는 점, 그리고 강동윤 선수가 역전승을 기록하면서 반지 무세를 이끌어냈다는 점, 이제 그것이 굉장히 컸고, 하지만 정관장 황진단도 이동호 선수가 일단 팀의 패배를 막는 귀중한 승점을 보탰습니다. 진시영 선수와 박하메인 선수의 토끼 대국입니다. 퍼스트 리버 유충규 선수와 한국물가정보의 주장 신민준 선수의 대결입니다. 사실 정관장 황진단 팀이 현재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위기를 뒤집으려면 결국은 이충규 선수가 상대팀의 주장 신민준 선수를 잡아야 되고요. 네. 특히나 이충규 선수는 퓨처스 리거로서 지금 이창호 선수를 대신해서 등판했기 때문에 어깨가 무거운 상황입니다. 이번 시즌 세 번째 등판입니다. 신민준 선수는 이번 시즌 7승 3패, 우수한 성적이고요. 이제부터 좀 많이 진행이 됐어요. 네. 이제 1, 2, 3국과 이 4국, 5국은 대국 시간을 분리해 놨습니다. 근데 4국과 5국이 같이 동시에 대국을 시작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만, 하지만 1, 2, 3국이 늦춰졌을 때에는 순서대로 먼저 이제 끝난 판이 있으면 4국이 들어가고 그 다음으로 끝난 판이 있으면 5국이 들어가서 네. 오늘은 특히나 한 판은 빨리 끝났고 1, 2국이 늦게 끝났기 때문에 4국과 5국의 이 시간 차이가 상당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바둑은 이미 많이 진행이 되었고요. 상변에서 역시 좀 치열한 전투를 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30초. 우상귀에서는 백이 빵따냄을 했지만 네, 위험한 돌로 보여지고. 여섯, 네, 일단 당장은 중앙 쪽의 정리가 급선무입니다. 네. 끊어갔어요. 그것도 끝낸 방향이 두 갈래였는데 우측으로 끊었습니다. 네, 우측으로 끊었을 때는 이 흑돌 전체를 쉽게 살려주지 않겠다는 어떤 의지입니다. 네. 아랑곳하지 않고 지금 여길 두었고요. 이제 틀어 막아서 잡으러 갔을 때 여기서의 이 흑돌의 생사가 당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아슬아슬하긴 한데요. 여기를 막았을 때 여길 젖혀도 이렇게 다 끊어간다면 지금 당장 여섯, 축장문은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이충희 선수가 이렇게 두기 위해 이쪽을 끊었고요. 네. 그런데 지금 신민준 선수가 착수하는 손길이 너무나도 자신감이 넘치거든요. 다 읽었다는 듯이 두고 있어요. 네. 아마 모양으로는 일단 이쪽을 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여기를 둬서 여기를 나오면 이쪽을 돌려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돌려치고 나서 이제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일단 이렇게 처리하고 나서 그림을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반대쪽 나갈 것 같고요. 저수가 통한다면 백의 입장에서는 좀 괴롭습니다. 일단 모양 자체가 아주 괴로운 상태로 좀 국면을 이끌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두 점을 살리는 자세가 좋지 않아서요. 네, 이미 백이 좀 위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처리가 되고 30초. 여기가 젖혀져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네, 흙이 여기를 밀었을 때 이 양쪽 축을 다 방비를 해야 합니다. 흙은 이 축도 노리고 이 축도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백은 여기를 젖힐 수밖에 없고요. 네. 그때 이렇게 다 몰고 나서 다시 여기를 밀면 이거는 백이 이쪽과 다시 한번 이쪽과 이쪽이 맞보기라서 대책이 없습니다.
지금은 뭐 진신두 같은 것도 통하지 않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진신두라는 형태가 이쪽이 다 정리가 돼서 만약 이렇게 되어 있다면, 만약 이 형태라면 여기를 둬서 이 축과 이 축을 모두 방비하는 게 유명한 진신두의 형태인데요. 네. 지금 이 교환이 전부 되어 있지 않아서 이 장면에서 백이 여기를 두는 것은 흑이 여기를 급소를 가서 이게 장문처럼 잡혀 있습니다. 이거 이충규 선수 위기인데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아니면 흑이 두 점머리를 젖히고 나왔을 때 끊지를 않겠다는 뜻일까요? 일단 뭐 그런 거밖에 없습니다. 모양은 안 좋아도 여기서 이렇게 뒤로 다시 젖혀서 잡으러 가는 거 말고는 안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모양이 백이 위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를 뒤로 젖혔을 때에도 모양이 이 상태에서 이제 30초. 그냥 바깥쪽을 살릴 수 있느냐인데 흑이 이런 데 한 칸 띄고 아, 여기 있는 게 선수면 또 여기 끊었을 때도 견뎌야 하기 때문에 이게 백이 곳곳의 약점을 다 견딜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그래서 백이 석점을 살리지 않고 뒤로 단수 치는 건 어떨까 좀 생각을 했는데 그러기엔 너무 좀 컸을까요? 네, 일단 중앙 쪽에서 이렇게 덮어 씌웠는데 다시 살려준다는 자체가 실패를 의미하기 때문에 네. 지금 일단 끝까지 잡으러 갔고요. 30초. 신민준 선수도 지금까지는 굉장히 착점 속도가 빨랐습니다만 여기서는 좀 뒤수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결국 모양이라는 것은 뭐 나쁘다면 보통 못 잡으러 가긴 하지만 모양이 나쁘게 버텨서 되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에 지금 두 대국자 모두에게 절체절명의 그냥 수일기 싸움입니다. 일단 하나 확실한 건 백이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여기 끊는 건 확실히 안 되는 싸움이고요. 네. 뒤로 젖히고. 근데 저는 이 싸움도 흑이 아직은 좋아 보입니다. 30초. 이렇게 한 칸 띄었을 때 셋, 여기를 찌르는 것은 나가고 여섯, 약점을 지킬 때 막아서 여덟, 바깥쪽에 백돌이 다 잡히고요. 그럼 결국 한 칸 띄면 백도 같이 한 칸을 띄워야 될까요? 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때 여기 있습니다. 그럼 쌍립을 서면 이쪽을 끊어서 아, 이렇게 젖히고 필연입니다. 있고 여기 약점을 안 지킬 수가 없죠. 지금 축인데요. 지킬 때 이렇게 한 칸 띄어서 덮어 씌우면 백이 바깥쪽 탈출이 불가능합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백은 세수인데 안쪽에 수와 수상전 들어가도 흑은 내수이기 때문에 백이 잡혔습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니면 백이 여기서 느는 건 어떨까요? 여기를요. 지금 백은 중앙 쪽에 사활도 신경을 써야 하고 안쪽에 잡으러 가는 자세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아. 일단 최소한 흑이 여기 단수만 선수되면 일단 살았고요. 안쪽으로 있고 살 수 있는 자세가 나왔고요. 그러네요. 그리고 이것 말고도 또 신경을 써야 하는 것이 사실 이것보다 이게 더 신경 쓰이네요. 이게 넷, 이렇게 찝어서 여섯, 이 상태로 갔을 때 최소한 여기 있는 건 중앙으로 선수이기 때문에 아홉. 이게 수상전으로 됐을 때에도 빅만 나도 백이 실패입니다. 이것도 좀 어려운 수익기를 다 네.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늘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늘고 싶어서 늘었다기보단 안 늘면 아까 봤던 그 수상전이 쉽기 때문에 네. 일단 이충희 선수가 늘어서 둔 것은 그래도 좀 더 복잡하게 상대의 공을 넘겼습니다. 그런데 글쎄요, 이대국은 생각보다 둘, 좀 셋, 이른 시기에 좀 승부가 날 수도 있겠어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는 흐름이고요. 여덟. 지금 너무 돌이 크게 얽히고 설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충규 선수의 늘어간 선택은 확실히 괜찮아 보입니다.
30초. 하나, 다른 길은 저희가 지금까지 봤을 때 다 뭐 될 것 같지가 않았었는데요. 저기 늘어간 변화가 그래도 만만치 않네요. 여덟, 아홉, 앞서 저희가 살펴봤던 그 수상전이 되게 한 수 빠른 것 같습니다. 여기를 잇고 이렇게 찝어서 수상전 들어가는 것은 여기 있는 게 이제 중앙 쪽으로는 선수이고요. 네. 여기 당하고 이 상태에서의 수상전인데 이게 아니네요. 제가 잘못 봤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백이 안쪽에서 둘, 제가 하나를 잘못 봤네요. 그러면 이 수상전이 가장 떨리는데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비기하는 순간 백이 실패입니다. 만약 방금 전에 봤던 그 수상전이 백이 안 된다면 이거 어차피 여기 있는 것은 여기 돌파되고 여기 이으면 여기 끊어지니까 아깝지만 이 단수를 안 할 수가 없고요. 네, 이쪽을 이은 상태죠. 여기 있는 게 선수고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끝. 2방 남았습니다. 지금 백이 안쪽에서 수상전으로 갈 수 없기 때문에 백은 이렇게 처리하고 나서 이쪽 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단수 치고 백도 따내고 그 사이 좌변이 좀 정리가 되긴 했는데요. 네, 모양은 좋아졌습니다. 30초. 하나, 일단 지금까지의 수익기로는 이게 쌍방 최선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섯, 근데 너무 변화가 많아서 지금은 이것저것 좀 많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에서 그냥 두 집 내고 사는 것보다는 앞서 말씀드린 빅이 나아 보입니다. 하나, 둘, 여기를 단수 치고 나서 이렇게 있고 다섯, 이렇게 사는 것은 일곱, 그냥 살았다 뿐이지 사는 자세가 괴롭기 때문에 네, 일단 이렇게 있고 나서 앞서 보여드린 그 빅으로 갈 것 같습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흙이 중앙 쪽에서 뭔가를 하기에는 좀 늦었을까요? 아까랑 달리 여기가 막혀 있는 게 아니라 늘어져 있기 때문에 아까처럼 여기 한 칸 띄고 한 칸 뛸 때 30초. 여기 있는 걸 통해서 둘, 이 두 점을 제압하는 그림은 잘 나올 것 같지 않습니다. 다섯, 여섯, 일곱, 이때 여덟.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충규 선수가 막는 게 아니라 늘었던 거고요. 30초. 하나, 둘, 셋. 그런 것은 흙이 좀 더 좋은 그림이 있겠네요. 앞서는 제가 수상점만 봤기 때문에 여기 있는 교환을 미리 해놨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있는 교환을 미리 해놓을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여기를 둬서 이렇게 처리가 되고요. 단수 치고 따내고 이 상태에서 처리가 되고 나서 뭐 이런데 미리 늘어둘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흙은 여기를 이어서 교환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여기는 한 수를 매우나 안 매우나 빅이라면 한 칸 띄어서 이렇게 교환하는 편이 낫습니다. 네. 네, 모양이 다른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하나, 둘, 그렇다면 비긴 상태에서 이 백돌이 중앙으로 뜬다면 좀 부담이 되겠어요. 일곱, 여덟, 아홉. 자, 이 두 선수는 상변 쪽 수상전 수익이 다 끝났을까요? 거의 필연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시 보여드리면 여기 있고 단수 치고 한 칸을 띄어서
이렇게 처리가 되고요. 30초. 하나, 둘, 셋, 흙이 여기를 이어서 둬야 할지 한 칸을 둬야 할지 좀 어렵습니다. 아예 안 건드리는 것은 여덟, 백이 먼저 이렇게 단수 치고 나서 여기를 둘 때 뭐 이런 식으로 두면 이게 두 점이 너무 쉽게 잡히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네. 어차피 여기가 빅이라는 건 두 대국자가 모두 쉽게 알 수가 있고요. 중앙을 어떻게 정리할지 그걸 좀 고민을 많이 해볼 것 같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렇게 대형 수상전이 나오는 것을 오랜만에 보는데요. 이게 또 절묘하게 타협이 되네요. 네. 처음에 이 형태를 봤을 때는 백의 모양이 너무 좋지 않아 보여서 이충규 선수가 좀 무리하는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만 중앙 쪽에서 뒤로 젖히고 여기 늘어간 정확한 선택이 나와서 국면을 길게 끌고 갑니다. 자, 그런데 중앙에 뭉쳐있는 이 백돌들이 문제입니다. 그래도 중앙에서는 백이 뭐 타격을 크게 입을 것 같지는 않은 것이 상변이 선수빅이 되는 것 같아요. 아, 백이 선수빅이고 여덟, 흙이 아주 특출난 수가 나오지 않는다면 대략 이런 자세에서 백이 먼저 두기 때문에 이쪽 흑도를 제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십초. 하나, 둘, 셋, 넷, 네, 백은 안쪽으로 수상전 들어가는 건 지기 때문에 여기 두고 여덟, 이쪽을 둬서 지금은 안쪽을 빅으로 유도하는 수밖에 없고요. 네. 이제 상변 1선 쪽에서 2선, 1선 쪽에서 집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안쪽에 공배가 많기 때문에 백도 여기 집이 있고 흑도 집이 있다면 이건 서로가 안을 들어가면서 상대의 돌을 잡아야 돼서 이건 빅이 되는 형태입니다. 네. 다시 한번 볼까요? 수상전으로 가려고 여기를 메워서 잡으러 갔다가는 30초. 하나, 둘, 셋, 넷, 네, 이렇게 잡으러 가는 것도 그리고 그 전에 흙이 있는 게 또 선수죠. 미리 이으면 선수입니다. 여덟, 아홉, 네, 여기를 메워 들어가는 것은 흙이 이런 데를 미리 이으면 중앙 쪽으로 선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건 여유 있게 백이 잡혔습니다. 뭐 심지어 흙이 이런 데 그냥 교환을 시켜 놓고 젖혀도 들어가도 이거는 잡혔습니다. 안을 둘 때 바깥쪽을 두면 대략 이런 형태에서 이제 안쪽을 백이 들어갈 수 없는 자충이기 때문에 하나, 백이 한 수 부족으로 잡혔고요. 셋, 넷, 그래서 이충규 선수도 바로 수상전을 두지 못하고 집 모양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기를 갔습니다. 네, 먼저 그쪽을 교환을 시켜두는군요. 백도 아까처럼 입구자로 나오는 게 보통일까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어차피 다음에 여기를 잡거나 혹은 흙이 늘어두더라도 이 두 점을 공략하는 방법에서 다른 쪽에 백돌이 있는 것보다는 여기에 돌이 있고 그 다음에 밀어가는 자세가 더 좋습니다. 이제 밀거나 씌어간다면 대략 흑돌을 제압할 수 있습니다. 신민준 선수도 고민이 여기 늘어두는 교환이 과연 득일지 손해일지 이건 좀 고민이 되네요. 오히려 좀 키워주기는 게 될 수 있을까요? 네. 셋,
이렇게 교환이 돼서 다섯, 여기를 당하고 잡히는 것과 교환 없이 그냥 이렇게 잡히는 것, 이거는 뭐가 득인지 어렵습니다. 네. 네, 꽤 긴 수순이었지만 이미 한 20여 수가 필연이었고요. 두 선수의 머릿속은 그 다음을 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춘규 선수가 중앙 한 점을 잡아두는 것도 필연이겠죠. 네, 여기까지는 필연이 될 것 같습니다. 하나 단수를 뭐 치는 교환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여기는 뭐 교환을 하든 안 하든 이미 빅이 되어 있는 형태로 마무리가 지어졌고요. 네. 여기를 두고 그 다음 흙이 어렵습니다. 그 다음 흙이 하변 쪽을 어떻게 전개할지. 백의 좌변 모양과 흙의 우상 쪽의 큰 모양의 승부입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바둑은 확실히 흙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일단 집이 월등히 많아 보이고요. 우상귀가 좀 클까요? 네. 흙집을 세워보면 16집에 30초 하나, 둘, 셋, 넷, 여기까지 해서 한 60집 정도는 쉽게 확보가 되어 있고요. 일곱, 여덟, 아, 오히려 그 교환을 흙이 하는 게 득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기는 백이 맞고 따낼 때 한 집을 내면 어차피 여기 한 집과 여기 한 집이 있어서 안쪽 공배를 여전히 서로 메울 수가 없고 비계 형태입니다. (30초) 하나, 둘, 흙은 합쳐서 60집의 이제 하변 쪽 모양이고요. 백은 여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나, 여기까지 집으로 쳐줬을 때 한 45집 정도거든요. 물론 이쪽 부분에서의 두텀은 백이 꽤 있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흙이 오히려 여길 끊는 역습도 있기 때문에 생각만큼 두텁진 않습니다. 네. 그런 거 고려해 봤을 때 오히려 흙이 더 노릴 수 있고 집은 흙이 확실히 많고요. 신민준 선수가 국면이 좋습니다. 혹시 우상귀의 좀 뒷맛은 없을까요? 맛은 나쁩니다. 이게 수가 난다고까지 말씀을 못 드려도 네. 이런 데 들여다보면 이렇게 이어야 되고 일곱, 여기 끊으면 이렇게 달려야 되는 형태이니까 이쪽 부분이 꽤나 뒷맛이 고약합니다. 집으로는 안 된 이춘규 선수가 나중에는 결국은 우상 쪽의 뒷맛을 활용해서 뭐 수를 못 내더라도 그쪽의 활용은 필수이고요. 네. 흑 입장에서는 하변이 좀 급하지만 백 입장에서는 또 우변 쪽을 건드리는 게 또 중요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건드리느냐가 중요합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저는 노골적으로 끊는 수를 노리고 있는데요. 다음에 여기 끊고 나갔을 때 흑이 하변을 어떻게 전개하느냐에서 여기가 가장 이상적인 자세이기 때문에 다음엔 바로 여기 끊겠다라고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네. 저는 귀 쪽으로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네. 지금 이충희 선수가 노골적으로 이쪽 쳐다보고 있죠. 30초. 일단 하나 끊어둘까요? 셋, 끊어두는 것은 손해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역시 끊어갔습니다. 여기가 좀 뒷맛이 고약한 것이 이 형태에서 여기 찝는 게 선수이고 여기 두는 게 선수이고 또 여기를 두는 게 다음 젖히는 걸 봐서 선수인데
이 선수 경험만 다 하면 살았습니다. 이건 꽤 잘 살았는데요. 네. 그렇다면 찝었을 때 좀 다르게 둬야 될까요? 수를 내주지 않으려면 모양은 이상하지만 이쪽을 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교환만으로 이미 자충이 많이 됐는데요. 네, 백이 수단을 좀 강구할 여지가 많이 네. 생겼죠. 이런데 그냥 벌리고 자체 수상전은 지더라도 꽤 많이 괴롭힐 수 있습니다. 여전히 한 집 내는 것까지 선수를 한다면 생각보다 우상기가 좀 뒷맛이 있네요. 하나, 둘, 셋, 넷, 진짜 생각보다 뒷맛이 많이 고약한 자리네요. 여덟, 아홉. 네, 거기 하고 여기 찝는 수 바로 노려갑니다. 이거 꽤나 맛이 나쁘네요. 흙이 뭐 이쪽을 밀어가든 차라리 지금 뭐 수상전을 위해서 밀어가는 게 좀 나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여기를 당했을 때 잡으러 가는 모양이 워낙 좋지 않기 때문에 그게 문제입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여기 4점은 이쪽에 빅이 나 있는 형태와 연관성이 지어져 있기 때문에 굉장한 요석이고요. 그래서 흙이 이런 때 뭐 다른 곳을 갈 수가 없어요. 여기는 4점이 항상 요석이라는 생각으로 그 돌을 보호하려고 하면서 이쪽 싸움을 전개해야 합니다. 네. 뭐 이런데 잘못 쳤다가 이런데 막 끼우는 수는 그래도 좀 낫네요. 이런데 이제 돌파해서 나오는 걸 당하면 둘, 돌파만 해도 괴롭죠. 네, 이건 모양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백. 마지막 초읽기입니다. 찝는 수 말고 있습니까? 이충희 선수가 여기서 시간을 사용했는데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역시 그 찝는 수. 그 수가 흙이 가장 괴로운 수입니다. 네. 자, 가장 찝찝한 곳을 두어갔습니다. 이충규 선수의 이 노림수, 신민준 선수의 대응수는 잠시 후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충규 선수 찝찝한 곳을 계속해서 두어갔는데 신민준 선수가 늘어서 응수를 했군요. 네, 신민준 선수가 지금 여기 늘어서 응수했는데 근데 네. 왜 수를 내려 안 가죠? 여기 두면 잡으러 갈 수밖에 없는 흙의 입장이고 이렇게 교환이 되고요. 찌르고 여전히 이 4점은 선수이기 요석이기 때문에 항상 단수치면 이어야 합니다. 네. 맞고 여기를 두고 이렇게 늘어가는 데까지는 필연의 형태였습니다. 그럼 일단 여기서 패를 따냈겠죠. 여섯, 그러고 나서 여기 팩감을 하나 사용하고 아홉. 따내고 그럼 결국 여기를 받아야 되고 그러면 이건 팬데요? 네, 이렇게 되면 단패가 나는 자리였습니다. 오. 이렇게 맞고 나서 패를 하다가 그때 여길 가더라도 지금 실전의 모양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어차피 이 백도는 잡혀 있는데 아까 형태는 백이 패를 하는 과정에서 백돌이 좀 변쪽으로 나오게 됐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런 식의 모양이 되고 나서 여기를 잡히는 거고요. 지금 흙이 한 수로 이렇게 해소했기 때문에 이거는 신민준 선수가 좀 만족할 수 있습니다. 아홉. 이충규 선수가
좀 더 좋은 게 뭐가 있을까를 깊이 보다가 확신이 서지 않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선택을 못했고 결국 2패를 끝까지 하질 않았는데요. 네. 여기 패감도 있었고 하기 때문에 일단 이쪽 부분을 건드렸으면 실전보다 좀 낫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30초. 하나, 그래도 결과적으로 보면 넷, 저희가 여기가 이 정도까지 수를 낼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었잖아요. 네. 결국 이 수에 대해서 한 번을 받게 만든 것이기 때문에 애초 생각보다는 100이 좀 더 득을 잘 본 되긴 상태고요. 했어요. 예. 단지 마지막 처리가 약간 아쉬웠습니다. 이제는 더욱더 이쪽 흑돌에 대한 공격이 중요해졌습니다. 앞서 계산해 봤을 때도 흑집이 엄청나게 많았는데 이제는 여기가 확정가가 되면서 이 집을 100이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보통 좌악위에서의 형태는 3-3 침투가 늘 좀 골칫거리인데 이 흑돌만 잘 공격한다면 3-3 침투도 자연스럽게 좀 예방할 수 있어요. 네. 지금 이런 식으로 압박만 해도 흑이 여기 3-3에 들어갈 시간은 없습니다. 되게 중앙으로 나온 것도 역시 좀 끊는 단점을 생각해줬을까요? 네, 좀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이 흑돌에 대한 공격만 보면 이런 날일자가 좋지만 네. 흑이 이런 데를 붙이고 늘어서 나왔을 때 여기 끊어지는 순간 이 전체의 백돌도 좀 위험해서요. 그쪽을 신경 쓰면서 한 칸을 띄웠습니다.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지금 확정이 된 확정가로만 치면 한 15집에서 20집 그 사이 정도 집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럼 백은 이 흑돌을 괴롭히고 또 이쪽 부분에 있는 이 한 점을 압박해서 주변의 두 텀을 활용해서 그 집 차이를 줄이는 것이 이충규 선수 입장에서는 급선무입니다. 초. 네, 지금 살기 전에 중앙 쪽의 약점도 좀 노릴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여기를 두었고요. 묘한 자리입니다. 네. 백이 이어준다면 두텁지만 나중에 여기 한 칸 띄어서 계속 파고드는 게 남게 됩니다. 그렇다고 안익잔이 좀 모양이 엷어지는 것 같고요. 네. 여기 끊는 게 이쪽 끊는 걸 봐서 선수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되고 돌파가 남게 되고요. 하나, 둘, 그래도 이어야 될까요? 강한 공격을 갈지 아니면 여기서 한 발 늦출지 좀 고민이 되는데요. 반발했습니다. 신민준 선수의 바둑은 침착할 때는 정말 느긋하게 둔다는 생각이 들지만 치열할 때는 또 한없이 치열하게 두고 수일기로 버티고 하기 때문에 이 종잡을 수가 선수는 없나요? 네, 종잡을 수가 없고요. 지금은 타개하는 과정에서 좀 공격적인 수를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혹시 지금도 붙이고 3-3 노립니까? 여기 흑돌이 없을 때는 축이 불리하기 때문에 여기를 3-3을 들어갈 때 여기를 두고 이렇게 몰아가는 이 축이 네. 불리했기 때문에 원래 안 되는 수법이었고요. 근데 지금은 교환이 됐기 때문에 나갈 수 있습니다. 이거 통한다면 뭐 이보다 좋은 타겟은 없죠. 그렇습니다. 여기 3-3을 들어가서 마지막. 이것은 싸울 수 있다라는 판단이 섰을 때 흑이 선택할 수 있는 작전이고요. 백이 보통 여기가 이제 주변에 흑돌이 많아서 싸울 수 없을 때에는 이렇게 둬서 여기 젖혀이음을 당하고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두거든요. 흑이 이렇게 타개할 수만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3-3을 들어가면 애초에 백이 흑을 공격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이충규 선수 입장에서도 뒤로 물러나기는 정말 너무나도 싫고 네. 거기서 반발을 한다면 엄청난 싸움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넷, 다섯. 그런데 붙였다는 건 아, 들어가겠다는 거죠. 맞습니다. 최강의 버팀이 나왔고요. 마지막 초읽기인데 여기서 선택을 해야 합니다. 뒤로 물러나기 싫고 싸우는 것은 당장 생각보다 좀 어려울 것 네, 같고요. 너무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연장책 쓰는 게 뭔가 다섯, 적절할 것 같기도 한데요. 일곱, 여덟, 아홉. 바로 선택했나요? 선택했습니다. 와. 이게 하나의 또 방법이긴 했죠. 지금 바깥쪽 단수 선택이 나왔고요. 일단 저는 이 수를 생각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머릿속에는 처음에 이렇게 처리되면 이게 실리가 너무 커서 그냥 보통의 진행으로 봤습니다. 이렇게 되고 여기를 둬서 흑이 이쪽을 받으면 이거는 흑의 실리가 너무 크지 않나 네. 생각이었는데 혹시 이충규 선수가 여기서 다시 여기 살리는 거 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만약에 살리는 게 가능하면 흑이 잡히잖아요. 네. 이게 보통 때는 있을 수가 없는 어. 수법인데 지금 주변의 백돌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 수가 통할 수 있습니다. 네. 게다가 하변에 이선으로 내려진 돌이 도와주기 때문에요. 네. 지금 이 수 본 것 같습니다. 빠르게 선택을 했고요. 생각보다 강력합니다. 흑도 사실 다른 길은 없어요. 마지막 하나, 둘, 정 안 된다면 흑도 다시 뒤로 물러나야 되지만 이거는 3-3 들어간 선택이 그렇게 백에게 타격을 주질 못했습니다. 아홉. 그래서 지금 다른 식으로 두어갑니다. 이런 게 일단 거기를 찝어야 한다면 이충규 선수의 선택은 좋았습니다. 네. 입고 나가고 이게 됩니까? 이게 백이 다시 이 한 점 살려 나오면 마지막 하나, 둘, 너무나도 어지러운 전투가 될 것 같은데요. 넷, 아니면 여기서 끊어서 혹시 일곱, 여덟, 돌리겠다는 건 아닐까요? 그러니까 흑은 몇 가지 선택은 있습니다. 네. 여기서 한번 끝까지 싸움을 걸어가는 진행부터 보여드리면요. 음, 이제 여기를 두면 백이 단수치고 이렇게 두고 뒤로 몰아서 회돌이 축이라고 할까요? 네 회돌이를 당해서 흑돌이 잡히게 되고요. 네. 그래서 이 상태에서 흑은 마지막 여기를 단수치고 따내는 것도 이것은 여기를 지키고 나서 잡았을 때 하변과 이쪽이 맞보기이기 때문에 이게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선택할 수 있는 게 일단 실전은 어떻게 됐죠? 실전을 못 뒀습니다. 그냥 못 이었어요. 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을 것 같은데요. 방금 전에 진행을 했을 때 싸움은 되지만 흑이 이제 타협을 할 것 같습니다. 이 상태에서 여기를 그냥 아예 돌려쳐버리고요. 버리는 작전으로 갑니다. 그럼 끊고 4점을 잡을 때 그때 여기를 돌려쳐서 네. 마지막 좌변은 다 버렸지만 둘, 이렇게 처리한다면 이건 또 흑의 성공입니다. 다섯, 귀에 집 차이가 좀 많이 나죠. 여덟, 그래서 여기 백도를 살리지 못했습니다. 심인준 선수가 또 재밌는 수를 뒀네요. 흑은 이 수로 이렇게 단수 치거나 뭐 이쪽을 단수 치거나 혹은 뭐 늘거나 어딜 두더라도 이 한 점은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단수 쳐서 잡으면 백이 이쪽 단수를 쳤을 때 이 모양이 좀 아까운 거예요. 이 정도로밖에 못 잡는 게. 그래서 이쪽을 붙여서 단수 치고 이런 식으로 잡는 자세가 더 좋다고 봤고요. 넷, 뭐 여긴 안 들 수도 있습니다. 네. 여섯, 백이 여기 살려 나오는 게 있지만 이 수는 아홉, 뭐 자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하고 나중에 오히려 이쪽으로 돌파에 들어가는 걸 엿보겠다는 생각입니다.
아니면 끊는 것도 가능하겠는데요. 네, 끊어서 뭐 그 다음에 나가는 것과 이쪽 끊는 것도 볼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좀 더 효율적으로 이 한정을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이춘규 선수가 확실히 상위 랭커인 신민준 선수를 상대로 잘 싸우고 있어요. 지금 한국 랭킹 4위를 맞아서 이쪽에서 이 어지러운 전투도 수익기로 대등하게 싸웠고요. 네. 이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 뒷맛을 노리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서도 3-3 들어갔을 때 시간을 한 번도 사용 안 하고 단수 친 것은 좀 놀라운 선택이었는데요. 그런데 상위 랭커에게 이 탑 10 안에 있는 선수들에게 이기려면 이런 걸 몇 번이고 견뎌야 합니다. 계속 대등하게 싸우고 잘 처리되고 좋은 수 찾아내고 그걸 몇 번이고 해야 이길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지금 여기서도 이춘규 선수가 아주 어려운 선택에서 꽤 괜찮은 선택을 발견한 것 같은데도 막상 신민준 선수는 아무렇지도 않게 다시 그냥 원래 그랬다는 듯 커버해 나가고요. 네. 혹시 신민준 선수의 선택들을 봐도 짧은 시간 안에 아주 정확한 선택들을 하고 있고요. 컨디션이 좋아 보입니다. 혹시 끊는 수는 중앙 쪽에 끊는 걸 한 번 더 노리겠다는 뜻인데요. 근데 이 수 너무 공격적인 거 아닙니까? 어차피 흙이 지금 당장 여기 돌파에 들어가는 것은 집은 깰 수 있어도 우선은 흙의 안녕이 우선이고요. 네. 그쪽이 다 잡힌다면 아홉. 문제가 큽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쪽의 위치가 여기보다 더 나은지도 의문인데 근데 이충규 선수가 이제 느는 수는 안 된다고 봤네요. 아니면 이렇게 해두는 게 더 깔끔하다고 봤을까요? 모양은 깔끔할 수 있지만 이렇게 된다면 흙이 끄는 교환이 이미 일리가 있는 교환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좌변 쪽으로 조금이라도 좀 뚫는 게 있어서 그런가요? 네, 그리고 둘, 원래 여기 단수를 쳤을 때는 여기 단수 치고 따낼 때 이렇게 있는 자세도 백이 굉장히 깔끔했었는데 거기도 하나 끊어놨고요. 이 수는 근데 여기 늘 수 있었는데요. 왜 안 늘었을까요? 여기를 끊고 나가도 이어서 백돌이 여기 없다고 해도 아무런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흙에 사활이 걸려있기 때문에 갈 수 있다면 무조건 일단 갔어야 합니다. 여기를 두는 순간 여기 끊는 수는 통했고요. 흙의 타개가 생각보다는 잘 됐습니다. 우변 쪽엔 더 이상 좀 활용할 게 없을까요? 당장 수간하는 활용은 당연히 없지만요. 네. 흙이 한번 지켰으니까요. 근데 뭘 하긴 해야죠. 흙이 여기나 여기로 받아서 이제 살아두고 둘, 셋, 넷, 다섯, 여섯. 백이 이렇게까지 다 교환 안 시키더라도 늘 이렇게는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뭐 이런 데를 들여다보고 이으면 넘는다던가 만약에 여기를 버티면 그건 여기 찔렀을 때 뒷맛이 아주 고약해집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막으면 여기 단수가 선수라서 이렇게 수가 나니까요. 이런 식으로 뒷맛을 좀 노려볼 수는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깔끔하게 받아두었습니다. 보통은 삼선 나를자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지금은 역시 3-3 침투가 좀 신경이 쓰였을까요?
좌측의 백돌이 너무나도 강하고 중앙 쪽으로도 굉장한 두터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가는 것은 백의 벽에 너무 가까이 가니까 3-3 쪽의 약점만 노출이 되고요. 지금은 이렇게 좁히는 게 정수입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그쪽 부분을 뭔가를 건드릴 텐데요. 어떻게 건드릴지. 마지막 하나, 둘, 셋, 들여다보고 넷, 다섯, 이을 때 이렇게 미는 수가 일단 가장 유력해 보입니다. 네. 아홉. 지금도 마찬가지로 여기 단수 교환은 없지만 흙이 차단하기에는 여기가 백이 선수가 되면서 둘, 셋, 찔렀을 때 모양이 꽤 무너집니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 수는 좀 맛이 나쁜 수이긴 한데요. 지금 여기를 넘어가만 주면 이었을 때 이 교환이 나중에는 백이 여기를 안 받을 수도 있으니까 미리 교환을 시켜서 백도를 좀 무겁게 만들고 약점을 좀 노릴 수 있게 되죠. 뭐 예를 들면 이런데 이제 끊고 내려서는 걸 노렸다는 뜻인데 네. 백이 여기 넘어가 줄 것 같지는 않고요. 백은 오히려 여기서 역습으로 찔러가는 걸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니면 교환을 다 하더라도 자체로는 이렇게 찔러서 이렇게 끊는 편이 좀 더 수에 가깝습니다. 네. 아예 그냥 팩감만 많으면 이렇게 끊어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가능하겠는데요. 이제 여기 패를 여기 팩감으로 어떻게 견디느냐 마지막 이렇게 된다면 둘, 셋, 이거는 신민준 선수도 생각지 못했던 좀 복잡한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덟, 아홉.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흙이 아까 우변에서 한 칸 뛰어서 받은 걸로 입구자 같은 게 어땠을까요? 애초에요. 네. 근데 이쪽에 정리가 전부 끝나지 않아서 아. 신민준 선수가 백이 두터워지고 여기가 백이 선수고 이런 걸 생각할 시간이 많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네. 여기서 이충규 선수의 선택입니다. 백이 넘어가는 것은 선택할 것 같지 않고요. 아까처럼 이쪽을 돌파해 나오거나 아니면 다른 식으로 두더라도 차라리 이렇게 두고 뚫는 게 그냥 넘는 것보다 나아 보입니다. 마지막 하나, 둘, 그래야 단수 치고 이건 많이 다른데요. 네, 훨씬 좋은 자세로 넘어갈 네. 수 있으니까요. 여덟, 아홉. 일단 그 두 곳을 선택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것도 거의 비슷하지 않나요? 네, 비슷한 맥락이고요. 어차피 지금 장면에서 흙이 뭐 별다른 반발이 있지는 않습니다. 결국 흙이 여기를 잡아야 될 것 같고요. 잡는다면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이쪽 돌파하는 걸 할지 아니면 두 번째 보여드린 이 수법을 선택할지 둘, 이충규 선수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정말 거기 두나요? 교환 안 한 것을 꼬집었습니다. 그 선택도 일리가 있네요.
여기를 넘어서 좀 당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흑이 그냥 여기 잡았을 때 그런데 백이 끼우는 수가 더 마지막 어떨까요? 둘, 잡았을 때요. 네. 이렇게 하고 아예 이 선을 이 선택과 네, 한눈에 봐서는 잘 판단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 여기랑 여기니까요. 네. 네, 그것보다 그냥 이춘규 선수가 이쪽을 선택을 안 하니까 지금 신민준 선수도 중앙으로 받고 나서 변은 좀 당하더라도 중앙을 깨는 그쪽을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형태가 물론 흙이 잡힐 돌은 당연히 아니지만 좀 찝찝하긴 해요. 뒷공배가 많이 차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백이 깔끔하게 잡혀 있는 게 아니라 폐 형태로 잡혀 있기 때문에 폐감이 정말 많다면 계속해서 맞아요. 버텨볼 수도 있겠습니다. 둘, 확실한 것은 돌이켜보면 신민준 선수 여기 찌른 수는 좀 실수 같습니다. 그냥 이어주는 게 깔끔했을까요? 네, 그냥 이었다면 흑이 뒷수도 많고 하기 때문에 백이 똑같이 넘어가더라도 지금보다 훨씬 좋은 자세로 중앙을 정리할 수가 있었는데요. 신민준 선수가 비슷하다고 보고 여기를 찔렀다가 역습을 당했기 때문에 형태가 조금 무너졌고요. 백이 우변에 이렇게 또 집이 생길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는데요. 네, 확실히 우변 쪽의 처리에서는 이춘규 선수가 득점을 올렸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우변 쪽을 받아야 되는데 내려서는 게 아니라 젖혔습니다. 이거 흙이 반발 안 되나요? 지금 일단 인공지능 그래프로 보면 반발 얘기하는 것 같거든요. 반발 들어갑니다. 지금 이춘규 선수가 그냥 늘고 여기 막히는 건 좀 아쉬워서 한 발 더 젖혀 이어서, 갔어요. 네, 젖혀 이어서 그 다음에 귀를 받게 만들려고 음, 한 발 더 갔는데요. 지금 여기 흑돌과 여기 백돌의 바꿔치기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인데 신민준 선수는 그건 이렇게 빠른 선택을 했다는 것은 그건 볼 것도 없이 흑이 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인공지능도 애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춘규 선수가 조금 실수가 나왔네요. 둘, 생각도 못한 바꿔치기였는데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지금 갑자기 엄청난 변화가 생기겠습니다. 네. 그런데 흙도 생각보다 타개하는 게 좀 한눈에 보이진 않는데요. 여기가 어떨까요? 그냥 깔끔하게 다 잡힌다면 그건 백도 바꿔치기가 뭐 큰 소리 칠 수 있습니다. 네. 집만 단순하게 계산해 보면 26집에 27, 28, 30, 34집 정도 득받고 여기 중앙 쪽이 깔끔해진 게 한 3집 정도라고 봤을 때 40집은 조금 안 됩니다. 그 정도 이제 흙이 득을 봤는데요. 여기가 다 잡힌다면 집만 봐도 거의 흙집과 백집을 다 셌을 때 50집에 육박하기 때문에 이쪽 부분이 그냥 잡히는 건 안 되고요. 지금 신민준 선수가 하나 들여다보고 나서 어디까지 활용할 수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여섯, 일곱, 여덟, 생각도 못한 바꿔치기가 일어났습니다. 형세 판단에 여념이 없는 두 선수입니다. 이춘규 선수와 신민준 선수의 대국 잠시 후에 이어드리겠습니다.
선수의 대국입니다. 네, 역시나 뭔가를 하러 왔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바꿔치기가 됐을 때는 이게 집으로 마지막 꼭 흙이 득 받는지가 확실치 않기 때문에 다섯, 여섯, 일곱, 네, 지금 여기를 뒀습니다. 아홉, 그 수도 날카로운 것 같습니다. 지금 응수타진인데요. 이 수 어떻게 받을지. 저는 날카롭다고 판단했는데 인공지능은 또 아니라고 이야기하네요. 근데 이 수가 날카로운 이유가 이제 이쪽에 뒷맛이 있는데요. 내려서고 여기를 둘 때 단수 치고 이렇게 뚫으면 지금 머리에 가려져 있지만 흙이 안쪽에서 받아야 합니다. 단수가 돼서 받아야 되는 형태였죠. 네. 그리고 여기 젖히면 수가 나기 때문에 네. 넷, 지금 여기 꼬부린 수가 어떻게 받을지인데 지금 아. 반격이 먼저 들어가네요. 안에서 수가 나더라도 이 전체 백도를 노리면서 반격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거 괜찮나요? 획도 좀 얇은 형태인 것 같기도 한데요. 네. 마지막 하나, 그냥 두 선수가 정신없이 싸우고 있습니다. 넷, 여기를 찌르는 게 선수이고 여섯, 여기 백이 찝는 게 있기 때문에 네. 흙을 항상 막아야 되고요. 이렇게 되어 있는 자세입니다. 그러면 흙이 날일자 사이도 백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건너붙여 끊을 수 있는 자세입니다. 준규 선수의 부채질이 시작됐습니다. 지금 중요한 게 이쪽일 것 같습니다. 여기를 흙이 두는 것이 이 백돌 전체에 대해서 과연 선수로 듣느냐 안 듣느냐 그런 게 중요한 승부처가 될 것 같고요. 여덟, 아홉, 이걸 하면 근데 백은 무조건 이쪽을 반발을 하고 살리겠죠. 네. 찝고 이런 데 가서 돌을 살리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 백돌에 대해서 신민준 선수가 어디까지 강력한 공격을 갈 수 있을지 그 부분이 중요한 승부처이고요. 지금 장면에서 신민준 선수가 우측을 받는 것은 사실 받는 모양도 별로 안 좋습니다. 여기를 둬도 셋, 이쪽에 뒷맛이 좀 있기 네. 때문에 다섯, 받는 모양도 안 좋을 뿐더러 여기 들여다보는 거 당하고 여덟, 끊어진다면 여기가 끊어진다면 애초에 간수도 득이 없습니다. 지금 신민준 선수가 두고 있는 손길도 뭔가 여기를 받아줄 것 같진 않습니다. 어떤 반발이 등장할 확률이 높고요. 획도를 한번 좀 정리를 하게 될까요? 네. 이런 식이 되면 다시 한 번에 엄청난 바꿔치기이기 때문에 이게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리고 흙은 뭐 이런 데 가서 다시 백돌 전체를 조여 붙이고요. 백돌이 잡힐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쪽에도 마지막 여기를 밀어서 이렇게 찝고 한 집 내는 게 있어요. 네. 셋, 그럼 잡히진 않는데 다섯, 꽤 괴롭힘을 당한다면 이게 애초의 형태에서 과연 어떨지. 그거 받아요? 이걸 받았다고 해서 잡은 게 아닌데요. 백이 지금 들여다보면 어떻게 하죠? 근데 거기는 진짜 좀 이상해 보이긴 합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여기를 들여다봤을 때 이쪽도 이쪽대로 있고 안쪽의 수도 지금 뒷맛이 고약한 자리인데요. 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지금 이충규 선수의 머리에 살짝 가려져 있습니다만 여기 찌르는 게 백이 선수가 되면서
여기 꼬부렸을 때 네, 여기 찌르는 게 선수라서 잡을 수밖에 없고 단수 치고 이렇게 젖히면 수가 납니다. 네. 7, 8, 신민준 선수 지금 본 걸까요? 좀 우변도 수가 나고 여기도 여기대로 아직 남아있다면 그건 좀 문제가 되는데요. 왠지 좀 착각했다는 느낌이 듭니다. 네, 지금 제스처로는 뭔가 못 본 것이 있는 것 같고요. 네. 네, 일단 밀어서 끊어갔을 때 하나, 당장은 이 하변 쪽에서 흙이 삶을 도모할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밀어왔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지금 신민준 선수가 일곱, 제가 볼 때는 약간 위기 상황이 됐고요. 저는 왜 인공지능 그래프가 아직도 아. 흙이 좋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하변 쪽에 사활도 걸렸고 네. 우변 쪽에서도 갑자기 백이 입장에서 공짜로 수내는 것을 그냥 교환 하나로 만들어냈기 때문에 만약에 흙이 하변에서 조금 산다 하더라도 우변에서 또 살게 되면 또 모르는 얘기죠. 네, 그것은 백이 잘 된 것 같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그런데 일단 하변 끊어갔고요. 어떡하죠? 하변이 다 잡혀도 안 되고 우변 쪽에서 수가 났을 때 그때가 형세가 어떨지 궁금하네요. 그런데 일단 백도 이 하중앙 전체가 아직은 좀 위험하기 때문에 하변 타개가 어떻게 되는지가 중요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충규 선수가 이쪽으로 끊어간 것은 좀 더 승부를 강하게 걸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로 끊으면 흙이 최소한 여기까지 두면서 살러 가진 않습니다. 그럼 최소한 이 백돌의 생사라도 안전할 텐데 백이 이렇게 끊으러 가는 순간 셋, 다음에 흙은 여기 있는 거 선수하고 다섯, 뭐 이쪽 어딘가를 아. 왔을 때 이 백돌 전체도 걸리면서 여기 사활이 걸리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좀 더 서로 극적으로 가는 그런 싸움이 됩니다. 네, 지금 이충희 선수의 머리가 너무 깊숙이 들어와서 상대 쪽이 잘 보이지 않는데요. 그만큼 지금 뭐 여기만 보고 있고요. 자, 백도 이 흙을 잘 살려줬다가는 백이 좀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방심할 수 없습니다. 이런 데에선 좀 급소를 잘 찾아야 될까요? 어떨까요? 네, 물론 급소가 중요합니다. 급소랑 그 형태를 보는 감각, 이 형태는 살 것 같다, 잡힐 것 같다. 이걸 이제 감각적으로 시간이 짧을 때는 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감각에 좀 정확해야 되고요. 아홉. 근데 이건 한눈에 보긴 좀 어렵습니다. 이게 잡혔다 살았다 딱 보고 확신을 갖기는 좀 어려운 형태일 것 같습니다. 지금 신민준 선수가 이런 건 있어요. 애초에 여기를 다 잡고 여기를 다 버렸을 때 흙이 별로 안 좋았던 이유는 여기 집이 그대로 그냥 확정가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금 이런 상황이 되면요. 바깥쪽에 백이 못 살아있기 때문에 그냥 놓고 따내게 만들면서 뒤에서 조여 붙이는 것만 해도 흙이 10집, 백이 10집, 한 20집 정도는 우습게 득볼 수 있습니다. 안에서 놓고 따는 게 한 10수, 가일수,
바깥쪽에서 조여 붙이는 게 한 열수 득이니까요. 네. 그러고 나서 여기 잡으면 그때는 애초에 생각했던 바꿔치기랑 양상이 전혀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충규 선수가 여기로 끊어가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우측으로 끊어가는 편이 마지막 잡으러 가는 공격으로는 조금 나을 수 있는데요. 셋, 형태가 별로 안 좋아 보입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최대한 수를 늘리고 있고요. 지금 우변 쪽에 수가 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저 인공지능 그래프만큼 결정적으로 뭐 확 기울어 있는 그런 형태로 느껴지진 않습니다. 네. 그런데 이 한 수가 참 어렵네요. 마지막 하나, 그냥 일단 노선을 정해야 될 것 같아요. 안에서 이런 데 두고 살리는 쪽으로 갈지 아니면 뒤에서 버리는 네, 쪽을 선택을 할지요. 일단은 일감대로 두었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수를 두었고요. 덱도 계속 공격을 가기 위해선 지금은 여기 치중이 들어가야 합니다. 아니면 뭐 이런 데인데요. 이게 선택이 참 어렵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일단 이런 수, 근데 이충규 선수도 그렇고 신민준 선수도 그렇고 지금 봐야 되는 게 이제는 확실하게 흙이 여기 막는 게 선수가 됩니다. 그리고 흙이 바깥쪽에서 조여 붙이는 정도로도 개가를 맞출 수 있다. 이것을 지금 염두에 두지 못하고 그냥 안에서 생사로만 보면 시야가 좁아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그런데 백은 좀 하변 쪽으로 좀 살아갈 방법이 없을까요? 일단 여기가 한 집도 없기 때문에 여기가 선수라면 아예 한 집이 없기 때문에 하변에서 그냥 살 것 같지는 않고요. 아, 하변에서만 두 눈을 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것보다 백이 만약 하변을 건드리면 흙이 못 살아있기 때문에 하변을 건드려서 마지막 흙을 안쪽에서 살게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덜 조여붙이는 그런 그림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일곱, 여덟, 아홉. 근데 뭔가 이충규 선수의 선택들을 보면 일단 안쪽에서만 수상전이나 이런 걸 보고 있는 것 같죠. 지금 냉정하게 신민준 선수가 버려도 앞서 저희가 계산한 것과 확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 그걸 두 선수가 과연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 거기가 좀 아파요. 네, 거기가 엄청나게 아픕니다. 백의 입장에서 이런 겁니다. 여기를 살려주더라도 그 과정에서 많이 괴롭히고 이 흑도를 또 괴롭히고 그 다음에 여기 사는 게 워낙 크기 때문에 그 작전으로 갈 수 있었는데요. 여기를 잡더라도 바깥쪽을 다 조여붙임을 당하고 여기 흙이 손이 돌아온다면 둘, 살려주는 것보다 잡는 게 손해인 경우가 지금은 나올 수 있습니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체로는 흙이 잡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백의 뒷수가 좀 워낙 많죠. 네. 백의 수는 뭐 최소 한 8, 9수는 되는데 흙은 안에서 8, 9수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네, 결국 어느 시점에 오. 다른 곳을 건드리다가 이제 여기를 어떻게 손을 대는지 그게 승부가 될 것 같고요. 지금 여기는 좀 애매합니다. 이충희 선수가 안쪽에서 받아주는 건 여기 흙이 지켜서 흙이 이기는데 백이 여기를 살리는 쪽을 가면 이게 과연 어디가 클지 이런 게
초읽기에서 계산이 잘 되진 않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그래도 좌변 쪽을 받을까요? 일곱, 여덟, 아홉. 네, 일단 좌변 쪽 받는 걸로 가고 있고요. 만약 또 안 받는다면 좌변 백돌 전체가 또 위험해질 수도 있었기 때문에 받은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너무 엄청난 바꿔치기인데 느낌은 여기 있고 백이 여기도 그냥 이렇게 받고 아이고 참 받기가 싫네요. 네, 일단 모양도 아직도 안 아. 좋습니다. 나갔을 때. 그리고 나서 흙이 여기를 제압을 하고 뭐 이런 데 잡으면 잡히죠. 이렇게 하고 어, 여기 전체 집으로 백집에 대항한다. 이것도 제 생각에는 어느 정도 잘 되긴 잘 됐습니다. 흙이. 그러면 백이 는 것보다는 붙이는 게 나았을까요? 방금 전처럼 될 거라면 그렇습니다. 방금 전에 여기를 막아도 여전히 이런 데 젖히면 여기 먹여치는 것이 있고 이 두 점 요석이기 때문에 이쪽을 네. 신경 쓴다면 뒷맛이 고약합니다. 지금 이 중요한 타이밍에 지금 자리를 비웠고요. 열심히 개발하고 있는 이충기 선수의 모습입니다. 네. 지금 타이밍이 딱 수를 내려가야 할지 아니면 여기 뒤로 받아도 음. 이겼는지 이거를 정확한 계산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5국을 저희가 보지 못하고 있는데요. 진시영 선수와 박하민 선수 이 양 팀에서 굉장히 성적이 좋은 두 선수의 대결을 그냥 인공지능 형세 분석만 봤습니다. 진시영 선수가 99% 우세하다고 합니다. 그럼 이 판이 승부예요. 마지막 진시영 선수는 정말 잘 나가네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받았습니다. 어, 시전에 우변의 수가 남해도 일단 감명하게 받았고요. 그런데 일단 이 우변수를 두 선수 다 알고 있을 텐데요. 네, 뭐 그걸 모를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흙이 여기를 넷, 잡고 다섯. 안 뒀어요? 왜 안 되죠? 저희가 못 보고 있는 게 좀 있을까요? 아니면 뭐 패를 버티겠다? 근데 패를 버티면 패값만 써도 그러게요. 네, 이 수는 이상하죠. 여기 두면 이거 어떡하죠? 마지막 하나, 둘, 패인데요. 단패입니다. 단패면 다섯, 백이 안 할 이유가 아예 없습니다. 일곱, 여덟, 아홉. 네, 일단 연장책이지만 제대로 들어간 것 같고요. 그런데 신민준 선수도 아까 우변에 좀 봤던 것 같은데요. 우변을 정말 패로 버티려는 생각은 아니겠죠. 왜냐하면 패로 버틴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여기가 이런 건 있습니다. 여기를 지키면 여기 젖혀 있는 게 당장 가장 큰 반상 최대의 자리니까 네. 이렇게 처리가 되고 하나, 둘, 악수가 아닌 패감으로 이 패를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정말 패로 버틸 생각일지 모릅니다. 이 패를 하는 과정이 이미 흙이 득이에요.
애초에 그냥 받는 것보다 이런 데를 이렇게 이어서 해소하면 나중에 놓고 따내는 것도 하나도 없으니까요. 이 패를 이길 수만 있으면 진짜로 이게 엄청나게 큰 패가 본인 집에서 나는 거를 보고도 패감이 많다고 보고 안 받은 것일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 둘, 여기에서 신민준 선수의 넷, 다섯, 한 수가 좀 일곱, 여덟, 아홉. 네, 좀 뭔가 표정 변화 없이 그래도 치중 들어가는 걸로 봐서는 저는 본 것 같거든요. 왜냐면 그 전에 이미 여기가 수가 난다 그래서 좀 아쉽다 하는 얼굴 표정이 네. 있었기 때문에 이 수를 못 봤을 것 같지는 않고요. 아니면 잠시 잊었을까요? 설마요. 그런데 이 패가 뭐 늘어진 패도 아니고요. 네, 단패고 규모가 뭐 엄청납니다. 마지막 하나, 지금 신민준 선수가 이게 다 계산된 플레이라면 여섯, 정말 신의 수익이고요. 이게 계산이 안 된 거라면 초보자 실수를 하는 겁니다. 그 전에 우변을 봤는데 왜 근데 거기를 안 지켰을까요? 제가 볼 때 지켰으면 흑이 이겼는데요. 지금 궁금증이 너무 많아서 이게 둘,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정말 실수인지 아닌지.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삽으로 갔어요. 그런데 신민준 선수는 너무 태연해서요. 네, 지금 태어납니다. 이게 어느 정도의 패가 되는지 보시면요. 마지막 하나, 둘, 이렇게 젖혔을 때 넷, 다섯, 여섯. 그냥 가장 단순하게 패가 들어갔다고 보겠습니다. 만약 이렇게만 된다면 흙이 뭐 이쪽으로 있고 나서 이 패가 좀 낫네요. 이렇게 네. 하면 이제 선우수 패는 바뀌지만 이 가치가 이 패를 100이 이기는 순간 여기 흑돌이 다 잡힙니다. 여기도 다 잡혔고요. 그런데 그게 다 잡히면 또 중앙 쪽 흑돌도 다 잡히는 거죠. 네, 여기가 다 잡히면 여기도 다 잡힙니다. 네. 제가 지금 계산이 빠르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마지막 언뜻 보면 150집은 훨씬 넘는 패 같고요. 훨씬 넘을 것 같은데요.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대략 세봤을 때 한 170집 이상의 패를 수를 내주면서 이걸 패를 이겼다고 이야기한 게 이게 정말 계산된 플레이인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 왜냐면 하나, 막상 백도 패감이 많이 보이진 않고 넷, 다섯, 수를 냈지만 여섯, 일곱. 생각보다 신민준 선수가 태어나거든요. 네. 엄청난 배짱입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저런 손놀림은 사실 실수일 때 많이 나오지만 저 수는 정수입니다. 지금 수는 이상하지 않고요. 이제 패감을 계산해 봐야겠습니다. 백도 패감이 많이 보이지 않습니다. 일단 중앙 쪽 넉점 단수 치는 패감이 있네요. 이쪽이요.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패감을 쓰고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따내게 됐을 때 여기서 흙이 이제 이쪽 부분에 패감을 쓰면서 네.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절체절명의 패가 났습니다. 이 대국에서 가장 중요한 패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 두 선수의 패싸움은 잠시 후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제 승부처에 들어섰습니다. 가족은 시작부터 지금까지 계속 승부처인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치열한 접전이 연이어 펼쳐지고 있고요. 이쪽에서 대략 계산해봤을 때 150집은 훌쩍 넘는 엄청난 크기의 패가 지금 승부패입니다. 네. 흑은 일단 넉 점 단수된 거 당연히 받아야겠고요. 네. 여기를 잡히는 순간 비기였던 안쪽에 흑돌이 잡히기 때문에 여기는 이어야 되고요. 따내고 이쪽 부분에 팩감이 안 될 것 같아요. 여기는 팩감을 사용을 해도 백이 안 받고 이쪽을 제압을 하면 아, 정말요? 네, 여기보단 여기가 가치가 더 커 보입니다. 아. 여기는 잡혀있던 게 사는 거고 잡으면서 사는 거고요. 여기는 그냥 비기 잡는 거기 때문에 이쪽이 가치가 더 큽니다. 혹시 뭐 팩감을 흑이 이런 쪽으로 써서 최대한으로 먹는다면 그건 좀 계산을 다시 해보긴 해봐야겠네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여기는 뭐 어떻게 써도 팩감이 아닙니다. 최대한 크게 먹어도 이쪽의 가치가 훨씬 크고요. 그렇다면 흑은 하변 쪽 팩감을 써야 될까요? 네, 흑은 중앙이나 하변 쪽, 근데 이 안쪽에 흑돌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 흑돌과 관련이 있는 큰 팩감을 사용을 해야 되고요. 네. 팩감을 이런 쪽으로 쓸 수 있다면 이게 가장 악수가 아닌 쪽으로 쓰는 것인데 이렇게 썼을 때에는 잊고 단수 치거나 뭐 이렇게 해서 안쪽에서 살았을 때 네. 이 백돌과 이 흑돌의 수상전이 누가 빠른지까지 읽어야 합니다. 여섯, 일곱. 진짜 썼어요. 그렇게 둬요? 진짜 그렇게 뒀습니다. 어떡하죠? 이거 안 받으면 이게 몇 집짜리 수상전입니까? 이거 충분히 안 받을 가능성도 있는데요. 지금 어떻게 두는 게 정수일지. 그런데 사실 이 팩감을 계속 받으면 백 입장에서도 팩감이 없잖아요. 네, 팩감 없습니다. 지금 잊고 나서 수상전 가야 뭐 될 해야 것 같은데요. 될 것 같은데요? 둘, 셋, 뭐 이런 식으로 가면 이 수상전이 누가 빠른 거죠?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결정을 못했습니다. 지금은 심장 싸움에서 일단 졌어요. 그 수상전 궁금했는데요. 일단 백이 안 받고 수상전으로 갔어야 되는 건 분명한 것 같고요. 그런데 어느 쪽이 빠른지 정말 한눈에 안 보일 정도로 어지러운 수상전이었습니다. 네. 지금 거기를 받아줬다면 이 패에는 흑이 이길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건 팩감인가요? 지금은 뭐 몇 개는 받아줘도 될 것 같은데요. 네, 받아줘도 지금 여기를 한번 받는 순간 흑이 몇 개는 더 나옵니다. 또 여기를 해소한 자세가 그 전에 받는 것보다 훨씬 좋은 자세이기 때문에 받아줘도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받고 여덟, 안 받아요. 아홉. 여긴 또 왜 안 받았을까요? 받고 여기 쓰면 되는데요. 그럼 여기를 쓰면 또 여기 쓰면 됩니다. 이쪽도 하나 있었고요. 마지막 그것이 어차피- 네, 여길 당하는 것보단 좀 나아 보이는데요. 넷, 다섯, 여섯,
아, 지금 백이 좀 깔끔하게 될 수가 있을까요? 근데 혹시 지금 여기서 저는 두 대국자가 형세를 어떻게 보는지가 너무 궁금합니다. 이 형세에 따라서 선택을 하게 되는데 지금 네. 제가 생각한 판단 또는 뭐 제가 생각하는 게 인공지능의 힘을 좀 빌리고 있는데요. 그것과 두 대국자가 선택하는 게 좀 많이 달랐어요. 정말 흑이 방금 아, 졌다라고 정말요? 생각하면 뭐 이렇게 하고 나서 2패를 버티는 것도 생각은 해볼 수 있죠. 마지막. 근데 그게 아니라면 여기서 이어야 된다면 신민준 선수가 여기를 안 받은 게 일단 이해가 되질 않고요. 이게 집 차이가 너무 엄청납니다. 그리고 네, 끼우는 것도 되죠. 아, 지금 한술 더 떴습니다. 네. 신민준 선수는 음. 확실히 받는 편이 더 좋았을 것 같고요. 근데 일단 이 선택은 그래도 정확한 것 같습니다. 제대로 가면 그냥 쉽게 가서는 확실히 바둑이 흙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충규 선수가 버텼고요. 신민준 선수가 여기서 패를 이렇게 하는 것도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과연 짧은 시간 안에 이 계산이 마지막. 설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같습니다. 네, 이제는 정말 저패가 승부패입니다. 아, 무서운데요. 정말 이런 것을 좀 결행할 수 있다는 것도 대단합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패 같습니다. 마지막 승부패이고요. 도대체 승부처가 몇 번 나오는지 모를 정도로 치열한 한판입니다. 네. 백은 패감이 하나, 둘, 거의 없습니다. 넷, 유일하게 이거 하나 있는 거 아닙니까?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흑은 최소 거기 패감이 두 개는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두 점은 이 안쪽에 비기 나 있는 형태와 연관이 지어져서 요석입니다. 여기를 따내야 되고 따내고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제 마지막 패감인데요. 네. 여덟, 아홉. 이런 데 단수 쳐서 패감을 쓰거나 하면 신민준 선수의 승리 같습니다. 지금 이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 장면에서요. 같은 결과일까요? 네, 뭐 다를 바는 없죠. 어차피 이렇게 하고 나서 여길 써도 받아야 되고 네. 이 상태에서 백이 패감을 사용해야 되니까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다른데 패감이 아예 없습니다. 여덟, 아홉. 네, 이충희 선수가 패감이 없어요. 결국 막판 버팀이 통하네요. 엄청난 패를 두 번을 버틴 거잖아요. 네. 그러고 보면 이 바둑 이런데 교환은 사실 연장책으로 쓴 교환인데요. 늘 그런 이런 게 좀 작용을 네. 하죠. 당시에는 시간이 너무 없어서 시간이 부족해서 이제 제대로 수를 읽기 위해서 시간 연장책을 썼지만 나중에 제대로 된 승부패가 되니까 그 패감들이 하나하나가 전부 아쉽습니다. 이젠 끝이 보이네요. 여기 패감 쓰면 뭐 더 이상 어려운 부분이 없습니다.
정말 단 한 팩감이 없네요. 그리고 하변에서도 이 패를 이겨내면 흙이 손해본 것도 없고요. 이쪽에서는 결과적으로 애초에 그냥 받는 것보다 패를 걸게 만들어서 해소했기 때문에 약간 득을 받고요. 그것도 팩감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일단 그래도 확실한 것을 왜 안 쓰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확실한 거 쓰면은 편한데요. 마지막 하나, 둘, 그냥 팩감이 아예 없었거든요. 여기 쓰면 다섯, 여섯, 쓰고 따면 이을 수밖에 없고 여덟, 아홉. 지금도 받아요. 여기 따면 저는 오늘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두 선수가 이 형세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가 참 궁금해요. 네. 근데 실제로 이런 부분은 알아야 합니다. 실제로 대국 현장에 적이 저렇게 사석을 수북히 쌓고 나서 패를 몇 번을 한 서로 대가가 형성되어 있는 이 바둑을 정확하게 형세 판단하면서 40초 안에 이런저런 바꿔치기 선택을 제대로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마지막 지금 이충기 선수도 뭐 개간하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물러나야 돼요. 아홉. 그런데 중요한 건 이 하변 백돌이 전부 다 옥집이기 때문에 이 흑돌을 전부 놓고 따내야 된다는 점. 네. 이쪽 부근에 돌들을 다 놓고 따내야 되고요. 그래서 네. 지금은 신민주 선수의 필승지세로 보이는데요. 이제서야 모든 패가 끝났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좌기가 정말 크긴 한데 과연 이것으로 이겨낼 수 있을까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지금 계산해보고 좀 소름이 돋았는데요. 큰 차이가 안 납니다. 아, 정말요? 네. 흐름은 확실히 흙이 이기는 흐름이었는데 역시 이곳에서 패를 이기긴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흙이 여기를 돌파하고 나서 패였기 때문에 애초에 그냥 받는 것보다 좀 못한 것 같고요. 둘, 지금 어느 정도 차이인가요? 흙이 약간 이길 것 같습니다. 흙이 한 집 반 정도 이기나요? 그러면 이 신민준 선수가 우변을 받지 않았던 건 지금 소름이 돋는데 네, 정말. 약간 궁금해요. 이게 아. 정말 계산에 의한 선택일지 제가 생각할 때 수익기 미스일 것 같지는 않고요. 네. 당시 이제 형태에 따라서 아마 선택을 했을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보면 정확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안에서 170집짜리 패가 나는 걸 알고
한 10집짜리를 뒀다? 이것도 참 대단한 배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다 계산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더 늦게 들어간 진시영 선수와 박하민 선수의 대국이 끝났다고 합니다.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을 때는 진시영 선수가 많이 유리한 상태였는데요. 네. 이번 시즌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두 선수의 네. 대결이었는데요. 진시영 선수 또 이겼군요. 네, 6연승을 기록하면서 이번 시즌 7승 3패를 기록하게 됩니다. 네. 처음에는 좀 주춤주춤했는데 6연승 대단합니다. 2대2가 되었습니다. 최근에 상승세에 있는 두 팀의 대결답게 쉽게 상대팀에게 승점을 주질 않습니다. 네. 자, 이렇게 된다면 이춘규 선수와 신민준 선수의 끝내기 어떨까요? 이렇게 서로 집이 엄청나게 크게 났을 때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선수들이 바둑이 유리하다면 좀 더 간명하게 처리하고 불리하다면 좀 더 해야 되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이렇게 서로 집이 너무 클 때는 형세 판단이 제대로 안 되면서 이겨 있는데 뭐 무리를 한다거나 아니면 져 있는데 버틸 생각을 못 한다거나 뭐 그런 것도 나올 수가 네. 있죠. 지금 이 바둑은 신민준 선수가 마지막 하나, 큰 실수만 하지 않으면 이기긴 이기는 것 같습니다. 아까 그 계산대로 하면 한 8집, 9집 흙이 이길 것 같습니다. 이제 반면으로 8집, 9집이었기 때문에 큰 차이는 아니죠. 마지막 하나, 이 바둑이 미세하다는 것도 충격이네요. 자, 흙이 막은 자리도 기분이 좋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지금 이 하변에서 백이 몇 번을 놓고 잡아야 되는지가 좀 중요할까요? 근데 여기 이제 끼워 있는 것까지는 네. 그게 사실 안 해도 큰 상관 없지만 거의 이렇게 된다라고 봤을 때 네. 백이 뭐 그렇게까지 많이 놓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되고 나서 여기도 원래 집으로 봤을 때 이미 이렇게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백이 한 2번 정도만 놓으면 됩니다. 원래 당할 자리를 다 당한다고 보면 돼요. 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 하나, 둘, 어떤가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지금 계산으로는 반면 8, 9집 맞는 것 같은데요. 이게 100집이 훨씬 넘는 패를 하고 또 몇 번 바꿔치기를 하고 이랬는데 지금 이런 승부가 나다니 저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파란만장했던 한 판이고 신민준 선수가 약간 남길 것 같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일단 엮끝내기 한 집짜리. 지금은 뭐 그 이상의 자리가 없기 때문에 엮끝내기 한 집짜리가 나왔고요. 네. 이 바둑이 또 이렇게 또 미세해진 걸 보니 역시 바둑은 유리하다고 해서 유리한 것 같다고 해서 참 방심할 건 아닙니다. 정말 이 바둑은 제 생각에는 한 10시간을 연구를 해도 인공지능 끼고 10시간을 연구를 해도 정확한 결론이 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너무 깊이 읽어야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네. 이 부분에서는 이춘규 선수가 차라리 살려주고 나서 이쪽 수를 내려가는 게 곳곳의 두터움과 여기 패를 노릴 수 있기 때문에 득이다 라는 인공지능 형세 분석이 있었고요. 근데 이제 살려주는 게 아니라 잡았더니 오히려 손해입니다. 놓고 따내게 돼서 그게 손해고, 그 다음에는 이쪽 부분에서 150집이 넘는 패가 수가 나는데도 신민준 선수가 수를 내주면서 버텼습니다. 뭐 그런 어떤 깊이 국후에 나중에 네. 끝나고 나서 좀 물어는 봐야겠어요. 물어보고 싶어요. 네. 네. 정말로 제 계산이 맞다면 한 170집짜리 패를 그 수가 나는 걸 놔두고 10집짜리 끝내기를 한 게 패감 계산이 돼서 아니면 형세가 불리해서 둔 것이냐, 이게 참 궁금합니다. 그럼 또 착각이라고 보기엔 너무 쉬운 수고요. 네. 맞을 것 같은데. 그리고 아까 좀 이 우변을 좀 읽었던 거 네. 보이기도 했는데요. 맨 처음에 그 형태가 나오기 전에 그 형태가 나오는 거에서 착각이 나왔을 수는 있어도, 그래도 나중에 최후에 그곳에서 패가 나는 걸 못 봤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수를 메어 들어가고 있고요. 백은 잘못 받으면 아예 그냥 수가 날 수도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근데 지금은 이제 굳이 수를 내려 안 가도 흑이 이기는 바둑이기 때문에 뭐 그런 게 필요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만약 이렇게 되면은 수상전이 아슬아슬하게까지는 가는데요. 이러고 이제 여기 찝는 게 선수이고, 아까 저 하나씩 메웠다고 쳤을 때 미리 여기 젖히면 되긴 되겠네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된다면 뭐 이런 데 들어가면 이번엔 몇 집짜리 패인가요? 이것도 엄청난 패가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 단수가 선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됐을 때 여기 먹여치는 패가 들어가면 여기 백이 다 잡히는 것과, 이것도 여기 B까지 상관이 있고요. 마지막. 여기 흑돌이 다 잡히는. 셋, 네, 아마 그런 패까지 안 갈 것 같아요. 네. 여섯, 지금 이춘기 선수 계산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뭔가 좀 안 된다는 그런 제스처가 나왔었고요. 네. 계산이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이 하변 쪽에서 마지막에 신민준 선수가 버텨간 패, 그 패가 뭐 결정적이었다고 볼 수 있겠고, 네. 이춘규 선수 입장에선 좀 다른 수가 없었을지 좀 아쉽겠습니다. 네, 그런 걸 보게 되는데요. 근데 돌이켜보면 여기 찝었을 때는 네. 이었을 가능성이 높고, 이렇게 끊는다면 여기 안에 놓고 따내는 것과 비교해서 엄청나게 집으로 크긴 합니다. 근데 대신에 흑이 여기 끝내기도 하고 여기 있는 끝내기도 가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게 아. 어떻게 승부에 영향을 미쳤을지 모르겠습니다. 넷, 그러네요. 여섯, 일곱, 여덟. 제가 지금까지
바둑리그를 해설하면서 봤던 패 중에는 오늘 패가 가장 가치가 큰 패였던 것 같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그런 살떨리는 다섯, 어마어마한 규모를 놔두고 일곱, 태연하게 끝내기를 간 네. 신민준 선수 배짱. 오늘 정말 잊지 못할 것 네, 같아요. 대단합니다. 지금 생각을 계속 되뇌어봐도 경악스러울 정도의 크기인 게 이 흑돌과 이쪽에 있는 백돌을 둘러싼 패였는데 여기에서의 패의 결과가 이쪽 비계도 영향을 미칩니다. 네. 왜냐하면 이 흑돌이 잡히는 순간 패를 백이 이겨서 이 흑돌이 잡히는 순간 자동으로 안쪽에 비기였던 흑돌도 다 잡히게 되어 있었습니다. 둘, 그런데 뭐 당연히 이 패를 진다는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과감히 손을 뺄 수 있었고요. 그리고 중간에 애매한 패감을 한번 사용했었잖아요. 만약 이때 이춘규 선수가 여기를 잇고 그것도 궁금하네요. 수상전으로 돌입했다면 네. 이것도 뭐 어림잡아서 한 150집은 되는 수상전으로 이제 돌입을 하는 것이었는데요. 서로 워낙 집이 크기 때문에 선수들이 마지막까지 제대로 계산했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이어지고 있고요. 네. 마지막 사실 저도 떨립니다, 지금. 서로 집이 워낙 크고 복잡한 형태여서요. 제가 잘못 계산해 넣은 건 아니겠죠.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좌변 쪽에 흙 한 집을 없애는 끝내기도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네, 대략 반면 9집 정도.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지금 이춘규 선수가 둔 자리도 한 집자리입니다. 여기가 그냥 단순하게 다른 곳이 다 조여붙여졌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백이 먼저 두었기 때문에 하나, 두 개만 놓으면 되는데요. 네. 흙이 둬서 교환이 된다면 그땐 3개를 놔야 합니다. 지금 여기 패 들어갔어요? 아, 정말요? 오늘 패 네. 지는 쪽은 정말 당분간은 패를 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정말 징글징글하다 이런 표현이 지는 쪽에서 나올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 그런데 중요한 건 백이 패감이 없다는 거. 네, 지금은 저 패를 들어가도 뭐 크게 놀랍지 않은 것은 네. 유리한 상황에서 패를 들어가는 것이긴 하지만 백이 패감이 거의 없습니다.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패감이 아예 없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고요. 네. 되게 후퇴를 강요할 수 있습니다. 저렇게 조여 붙인다면 집 차이가 좀 더 날 수 있겠습니다. 9집보단 더 날 것 같네요. 왜냐하면 여기가 이렇게 되는 자리에서
이렇게 되는 자리에서 하나 굴복시켰다는 것만으로도 지금 안쪽에 집이 두 수 가일수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럼 두 집을 했고요. 이거는 9집은 더 이겼습니다. 반면으로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이제 어려움 없이 다 끝났죠. 네. 찝는 교환하고 네. 이렇게 단수 치고 나중에 두 번이나 더 받아야 되고요. 네. 이렇게 이으면 바둑이 끝이 났습니다. 반면 10집 이상 신민준 선수가 남길 것 같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짧은 시간 안에 이런 멋진 대국을 보여준 두 선수에게 정말 박수를 보내고 싶고요. 네. 승패를 떠나서 너무나도 멋진 또 재미있는 대국 내용이었습니다. 저희가 사실 이 대국은 중계를 좀 늦게 시작을 했었는데요. 처음 봤을 때부터 여기 심상치 않았어요. 네, 비긴하는 모양이 재밌었고요. 네. 여기서 술을 내려가는 과정, 또 하변에서 이 바꿔치기와 하변에서 술을 내려가는 과정, 우변에 순하는 것과 패, 막판에 여기서의 패, 승부처가 도대체 한두 군데가 아니었습니다. 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제 공배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네. 상변 쪽은 여기는 다 빅이 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네. 정말 혈전이었다고밖에 표현을 못할 것 같아요. 네. 너무나도 어려운 내용이었고요. 두 선수가 이런 바둑을 40초에 뒀을 때에는 40초에 한 수씩 두면서 이런 바둑을 뒀을 때는 정말 뇌가 찢어질 정도로 엄청나게 머리를 많이 썼을 그런 한 판입니다. 흑은 34집이고요. 백은 23집. 반면 11집이네요. 네. 아까 정말 하변에서 두 번 더 받아서 아까 9집 차이가 맞았나 봅니다. 그랬나 봅니다. 네, 신민준 선수 이대국 이기면서 팀 승리까지 결정을 짓게 됩니다. 네, 너무나도 중요한 한 판이었고요. 네. 이춘기 선수도 졌지만 정말 잘 싸웠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정말 너무나도 멋진 네. 대국을 두 선수가 보여주었습니다. 왠지 좀 계시원까지 좀 달아오른 듯한 느낌이 들고요. 한국물가정보팀이 3대2로 승리합니다. 네, 오늘 박진솔 선수와 허용호 선수의 대국 볼 때만 해도 이 대국 정말 재밌게 흘러간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 마지막 대국을 보니까 그 말이 싹 들어가네요. 지금 그 대국 내용이 잘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네. 엄청난 한 판이었고요. 결과적으로는 2대2 상황에서 승부판이 되었던 이춘규 선수와 신민준 선수의 대국에서 신민준 선수가 승리로 장식하면서 한국 물가정보팀이 1위 자리를 고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마지막 대국 총평을 한다면 좀 어떻게 마무리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냥 다른 말보다도 두 선수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고요. 그리고 신민준 선수의 그 수익기와 배짱에 정말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9개 팀 순위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물가정보팀 이번 경기 승리하면서 8승 3패로 이제 조금씩 격차를 벌려나가고 있고요. 정관장 황진단 팀은 오늘 승리했다면 중위권에 올라갈 수 있었는데 네. 아쉽게 됐습니다. 지금 정관장 황진단 팀이 3연승 후에 패배를 당하면서 약간 주춤한 상태가 되었고요. 네. 한국물가정보팀은 3연승을 달리면서 1위 자리를 더욱더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내일 경기입니다. 사이버 오로와 셀트리온의 경기인데요. 일단 이 두 팀은 4승씩 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중위권으로 누가 먼저 도약하느냐를 가리는 그런 경기가 되겠습니다. 네, 일단 이 신진서 선수의 전승을 누가 막느냐 이것도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네. 하나일 것 같고요. 홍성지 선수가 사이버로 팀에서는 1국으로 배치가 되면서 신진서 선수와 장고대우에서 만났고 네. 또 뭐 나연 선수, 최정 선수 이런 주목을 끄는 선수들이 굉장히 많이 포진이 되어 있는 두 팀이기 때문에 재미있는 대결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내일 바로 펼쳐지는 사이버 오로와 셀트리온의 경기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KB리그 박정상 해설위원, 캐스터 문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